안녕하십니까. 영호TV입니다. 그죠? 네, 동영상 업로드가 늦어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충남부채 할게요. 그죠? 충남부채. 충남부채는 뭐, 문제 나올 게 뻔해요. 그죠? 일단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충남부채. 필요적 탑재사항부터 볼게요. 필요적 탑재사항 보시면 이제 충남부채 파트는 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말 문제. 충남부채 계상 여부를 묻는 말 문제가 나오죠. 물론 회계사 시험에서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부채 계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게 관련된 근거도 약수라시 두 줄 내로 약수라시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충남부채 계상 여부에 대해서 계상한다 안 한다 이 구분하는 것만 물어봐요. 근데 이 충남부채 계상 여부가 가치 판단 개입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사례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 개입 여지 때문에 혹시나 행정소송감이 될까봐.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기본서들 다 갖고 계시죠? 기본서에 보면 기업회계 기준서 사례 이래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례를 읽고 아 이런 사례는 케이스는 충남부채를 계산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거 정도만 딱 구분하면 돼요. 물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수선원가 법률의 요구에 따라서 수선 의무가 있는 그 수선원가 혹은 법률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제 의무를 느껴가지고 그 수선을 할 때 그 수선비 그죠? 이런 것들은 법률에 요구사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선원가는 전부 다 충남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 왜? 회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말 문제 형태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제품 보증 충당부채 계산하는 거, 그리고 환불부채 있죠. 그 수익 파트에서 좀 했었어요. 재고자산 파트에서도 좀 했고, 그리고 경품 충당부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호기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호기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호기하는 사건이 있는데 보호기하는 사건은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다 읽어보고 암기하시면 좋겠는데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암기해서 가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 그죠? 그걸 암기해서 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정을 요하는 거구나. 이렇게 암기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임의적 탑재 사항으로는 뭐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런 거 있죠. 뭐 공시하는지 안 하는지,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충당부채 변제, 뭐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거, 그런 것도 좀 탑재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충당부채. 요 얘기부터 잠깐만 해볼까요? 자,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충당부채. 우리 도대체 뭘 충당부채라고 그러느냐? 뭘 충당부채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채는 확정부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충당부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결론부터 기억하세요. 충당부채랑 확정부채랑 부채가 맞아요. 요건 부채가 아니에요. 부채가 맞다 아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 수익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다고. 그럼 부채가 아니란 얘기는 재무제표 표시가 안 된다 그 얘기죠. 부채가 맞다는 얘기는 재무제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얘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부분에 공시를 하죠. 그게 주석 공시인 거죠. 물론 중요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경우에만 그죠? 그렇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충남부채. 그럼 뭐 부채가 맞네. 그럼 확정부채랑 차이점이 뭔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그러니까 부채가 맞지.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의무가 맞다고. 맞긴 맞는데 지급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야. 불확실한 거.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악덕 고용주예요. 악덕 고용주. 자, 1월 1일에 신정이라 쉰다고. 근데 12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 밤샘 야근 시켰어요. 그럼 1월 1일에 쉬고 1월 2일에 전부 다 사직서를 갖고 오겠죠. 제 얼굴에 갖다 던지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으로 도망가겠죠.
그죠?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퇴직금을 사회 운용기관에다가 쌓으라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퇴직금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이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시에 다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그 퇴직금의 총액, 퇴직금 추계액, 그걸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계산을 한다고. 지금 다 그만뒀나? 아니, 그만두지는 않았어. 그죠? 지급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할 때, 이럴 때 충당 부채로 계산한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대손 충당 부채, 퇴직연금 충당 부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법인세법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파트들이죠. 그죠? 그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손 충당 부채, 퇴직연금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 그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 자,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와 관련된 다음의 회계처리 중 옳은 걸 물어봤어요. 옳은 거 발라내기가 더 힘들죠. 자, 주식회사 민국은 주식회사 나라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환경 정화에 대해서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의무네요. 연대 의무. 이에 주식회사 민국은 주식회사 나라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만 원을 우발부채로 처리했다. 잘했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연대 의무를 부담했대. 연대 의무를 부담했다는 얘기는 100만 원, 민국, 나라. 각각 100만 원씩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금액 총액 200만 원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200만 원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는 연대 의무라고 그러죠. 연대 의무. 연대 의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200만 원 총액에 대해서 연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나라가 일단 반은 부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무조건 100만 원은 무조건 부담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지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 부분 100만 원 반, 그걸 충당부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 그걸 우발부채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만약에 나라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미국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은 다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충당부채로 계상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한국은 토지 환경 정화와 관련해가지고 3년 후 지급하게 될 미래 현금 흐름을 1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동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현재 가치를 충당부채로 계산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동미래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라는 얘기는 미래 현금 흐름 추정할 때 위험을 이미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할인율을 고려를 할 때, 할인율을 추정을 할 때 그 위험을 재차 반영을 했다. 그럼 위험을 이중으로 반영하게 된 결과예요. 그래서 반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현재가치 평가라는 걸 할 때 미래연금을 현재가치라고 표현했지. 미래연금을 1 더하기 이자율로 나눈 거지. 그죠? 합계 내는 거잖아. 합계 내는 거. 그죠? 합계 내는 거. 자, 얘기입니다. 미래연금으로 요거 추정할 때, 자, 미래연금으로 추정을 할 때 리스크를 반영을 했다 그 얘기예요. 반영을 했는데 이 리스크를 이 이자율에다가 또 반영을 하면 이중 반영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참 어려운 말이죠. 그냥 수용해버리세요. 이러면 틀린 말이다. 반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주식회사 대안은, 그죠? 토지의 환경 정화 효과를 2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법인세율 20%를 고려한 160만 원 충당부채를 인식했다. 충당부채는 무조건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고려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주식회사 충정은 예상되는 토지의 환경 정화가 200만 원을 위해서 주식회사 경상보험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 동보험약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경상보험은 주식회사 충청이 환경 정화를 실시하면 1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여 충청은 토지 환경 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로 100만 원을 인식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환경 정화 원가가 200만 원이 들 것 같은데 누가 100만 원을 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내 돈은 100만 원만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0만 원을 충당부채로 계산을 했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충당부채 계산할 때는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충당부채에 고려하면 안 돼요. 왜? 제3자가 변제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기준서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당부채 계산할 때 고려하면 안 돼요. 됐죠? 자, 동그라미 5번. 주식회사 전라는 뭐예요? 충청, 전라, 대한항공 뭐예요?
경상도는 왜 없어? 경상 아까 지나갔구나. 주식회사 전라는 토지 환경 정화와 유전 복구를 위해서 각각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토지 환경 정화에 대한 지출은 50만 원이 과소 발생했고 유전 복구에 대한 지출은 50만 원이 과다 발생했다. 이에 주식회사 전라는 토지 환경 정화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유전 복구 지출에 사용하였다. 관련된 지출과 상계 처리해야 된다고. 다른 지출과 상계 처리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데? 내가 복구 충당부채 하나 있고 퇴직금 충당부채 하나 있는데 퇴직금 지급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복구 충당부채에서 땡겨다 갖다 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됐죠? 안 된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 문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겠습니다. 옳은 거. 자, 동그라미 1번. 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시하지 않는다? 아니, 공시하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한댔다고. 주석에다가. 동그라미 2번.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죠.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도 인식합니다. 그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인식을 하죠. 그죠? 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수박을 100덩이를 사기로 했어요. 100덩이로 사기로 해가지고 농민한테 가가지고 수박 100덩이를 한 덩이에 10,0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100만원치죠. 근데 농민은 지금 씨만 뿌린 상태예요. 씨만 뿌린 상태. 그때 나중에 수박이 다 연글어가지고 내한테 수박을 갖다 주는데 그때 수박이 시세가 7,000원이 되면 나는 손해인 거예요. 한 덩이에 10,000원씩 사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수박이 한 덩이에 15,000원이면 나는 이득이죠. 10,0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우리는 손해보는 일만 생기죠. 어떻게? 우리는 100개를 10,000원씩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 근데 수박이 7,000원이 된다. 그럼 70만원치잖아. 근데 나는 100만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이 계약을 이행을 하면 얼마가 손실이에요? 손실이 30만원이 되겠죠. 근데 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떤 방법? 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얼마? 10만원. 자, 여러분 의사결정하세요. 계약 파기하시겠습니까? 이행하시겠습니까? 파기하겠죠? 그죠? 이게 손실부담 계약이에요. 그때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손실부담 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적용될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후일이다. 세전이라고 그랬죠. 세전. 됐죠? 자, 동그라미 4번.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충당 인식한 금액과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표시한다. 그러면 틀린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5번.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도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죠. 복구 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해봤죠. 그죠? 자, 동그라미 4번 얘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자,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인식한 금액과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기준서 재무제표 표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런데 상계 표시하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유형자산, 유무형자산이랄까? 비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 상계에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죠, 강제규정.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내가 토지가 하나 있어요. 100원에 샀어요. 120원에 팔았어요. 토지 매출 120원, 토지 매출원가 100원 이렇게 계산 안 하죠. 그냥 처분이익 20원 이렇게 하죠. 왜? 생각해 본 적 없죠. 요 규정 때문이라고. 표시한다 요 규정, 강제 규정이라고.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거예요.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인식한 금액과 상계에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었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어떤 거 할까? 어떤 거 할까? 자,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100억을 물어줘야 돼요. 소송 비용 100억. 그러면 소송 관련 충당부채, 소송 충당부채 이렇게 할게요. 100억.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그래서 충당부채로 계산했다. 그게 무슨 말인데? 질 것 같다고 소송에서. 그래서 충당부채로 계산했어.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해놨거든. 보험을 얼마 가입해놨는데 보험 120억 보험금 수령하기로 했어. 그럼 그건 별도의 자산으로 잡죠. 자산. 별도라고 표현해줄까? 별도의 자산. 120억. 그죠? 됐나요? 됐죠? 그런데 제3자 변제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관련되는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해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10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숫자가 100억으로 같으니까 헷갈리니까 자,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35이라고 가정해보자. 30억 제3자 변제분 보험금 수령하는 게 그럼 대변에는 뭐라고 쓰느냐? 그죠? 보험금 수령했으니까 수익이에요. 수익 30억. 근데 방금 기준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걸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관련되는 비용과 상계 처리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됐죠? 소송 비용에서 30억을 차감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주식해석값은 2001년 초에 한정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3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기로 했다. 3년 동안 2001년 중에 실제 발생한 품질 보증비는 210원이다. 210원. 값은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사용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도 그게 최선의 추정치죠. 그죠? 자, 그 다음 값은 이 제품의 품질 보증과 관련해서 2001년 말에 2002년 및 20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 및 예상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을 했다. 2001년 말 시점에서 2002년과 2003년에 이렇게 품질 보증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 문제예요. 2001년 말 시점에 우리가 2002년과 2003년 말에 AS 비용이 이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상을 어떻게 하는데 144원이 지출될 그 확률이 10%, 296원이 지출될 확률이 60%, 640원이 지출될 확률이 30%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기대값으로 계산하라 그런 말이 나오겠죠. 자, 주식에서 값은 2002년, 20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에 대해서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있대. 현재가치. 자, 주식에서 값의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언제냐? 시점 잘 파악해야 돼. 2001년 말 시점에 충당부채 계산 금액. 다만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는 무조건 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2012년도 회계사 기출이라고 돼 있죠.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 바닥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하기는 현재가치 평가해야지. 근데 수험생들이 어버버했다고. 왜 어버버했는데 역대 제품 보증 충당부채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이 품질 보증비는 연중 고르게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항상 등장했었지 보고기간 말 시점에 일시에 다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서 그전에는.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버버한 거야. 이거를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 바닥에서 견해가 또 반으로 나뉘었어요. 반으로. 당사들 견해가 반으로 나뉜 건 아니에요. 수험생들. 충당부채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반이 떨어지는 거죠. 충당부채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아니 유형자산 파트에서 복구 충당부채 현재가치 평가 안 하고 이건 왜 현재가치 평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 가정을 줬다고 보호계약 말 시점에 발생한다고 현재가치 평가해라 그 문제거든. 그 문제. 그런데 생소했던 거예요. 역대 그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벌써 몇 년이나 흘렀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 잘 풉니다.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할 수는 없어도 남들이 하는 건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잘 풀어야 된다. 손가락질 하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도 잘 풀어야 된다. 방금 두 번째 손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잘 풀어야 된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구나. 그죠? 미리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이 바닥에 10년 이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면 다른 문제 푸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 안에 반밖에 못 푸는데.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기대값부터 계산할게요. 자, 품질 보증비 144원, 296원, 640원을 해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합계를 내면 이게 384원이 되더라고요. X 인여도는 똑같은 방식으로 곱하면 288원이 돼요. 288원. 지금 문제는 2001년도 말에 제품 보증 출납부채 얼마냐 그 얘기예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 그죠? 요 시점에 계산할 출납부채. 품질 보증비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210원 발생했대. 요거는 출납부채와 관련 없지. 차변에 품질 보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기를 끊었었겠지. 그러면 우리는 2001년 말에 출납부채를 계산하는 금액은 2002년과 2003년에 품질 보증비로 발생할 비용을 추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서 최선의 추정치잖아.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해서 그걸 현재 가치 평가한 금액을 출납부채로 계상해라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자 2002년과 2003년도에 발생할 품질 보증비도 무조건 매년 말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얼마? 384원 그리고 288원. 아까 할인율은 20%라고 돼 있죠? 그죠? 나누기 1.2. 그럼 얼마가 되냐? 520원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정답.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출납부채 문제 때도 안 하고 쉬운데 시간 너무 할애하네요. 자, 다음 문제는 반품 출납부채입니다. 환불부채 같은.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그죠? 이 문제는 제가 각색을 조금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문제 하나로 정리 다 할 수 있게끔. 그죠? 커피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기회 되면 커피 사드릴게요. 그죠? 비싼 거 말고. 그죠? 자, 주식회사 대안은 2001년 말 고객이 구매 후 30일 내에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105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현금 판매했대요. 자, 주식회사 대안은 2001년 말 과거 경험과 정수기 소매업계 상황에 기초해서 판매한 상품의 5%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을 했대요. 판매한 상품의 5%. 그럼 150만원치 중에 5%면 이거 하면 75,000원치 남네. 또한 반품과 관련된 직접 비용, 그죠? 택배비라든지, 그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반품을 받게 되면 제품의 가치 하락분이 있거든.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직접 비용이라고 다 묶어놨다. 반환 금액에 3%가 발생한다. 요거에 5%가 반환될 거니까 그거에 3%가 반환 금액이겠죠. 그거 계산하면 이게 2,250원이 되더라고. 자, 이러한 반품 조건의 판매가 2001년도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분기 한 끊어드려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X1년도 말에 판매한다. 얼마치 판매하는데? 150만원치 현금 들어오더라. 자, 매출 잡아야지. 그리고 환불 부채 잡아야지. 자,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5%거든. 그러면 팔려나간 건 95%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 그죠? 150만원을 5%로 나누면 142만 5천원. 그리고 7만 5천원 이렇게 되더라고. 됐죠? 자, 이제 재고자산 들고 매출효과 잡아봅시다. 자, 재고자산 뜬다. 그죠? 원가가 얼마였는데? 105만원이더라. 그리고 이거 매출효과 잡아야지. 근데 95%만 팔려나갔으니까 95%만 매출효과 잡고 나머지 5% 환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용어를 써서 계정강을 써서 잡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얼마나 잡으면 되는데 95%가 팔려나간 걸로
계산을 했으니까 매출원가도 95%만 잡아야 되고 5%는 반품될 걸로 예상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5%를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나누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됩니다. 99만 7,500원. 그리고 52,500원. 됐죠? 근데 아까 문제에 단서가 있었어요. 반품 비용이 발생할 거랬다고. 반품 비용 2,250원 뽑아놨죠. 그 2,250원을 기준세에서 반환제품 회수권에서 차감하래요. 그럼 차감한 이 2,25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기준세에서 별다른 말이 없지만 유명하신 교수님들 견해에 따르면 매출원가에 계산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매출원가에 계산을 하세요. 2,250원.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당기손익의 진영이 한번 뽑아볼게요. 당기손익 끝났죠? 당기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매출원가, 당기손익 끝. 됐죠? 쉽죠? 요거 암산만 한 번만 할게요. 반환제품 회수권 그러면 얼마가 되냐? 반환제품 회수권이 52,250원이 되다. 안 어렵죠? 문제는 이걸로 끝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끝인데 제가 각색을 조금 할게요. 각색을. 자, 어떤 각색을 하냐? 자, 만약에 잘 따라오세요. 우리는 5%가 반품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만 반품이 됐어. 실질적으로 3%가 반품이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2%는 팔려 나갔다는 얘기지. 그죠? 됐죠?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 자, 3%가 반품이 됐다는 얘기는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죠. 환불부채를 없애고. 아까 5%가 75,000원이었거든. 5분의 3 하면 되겠죠. 환불부채. 45,000원이 됩니다. 자, 요거 돈으로 돌려줘야죠. 됐죠? 나머지 2%는 팔려나간 거니까 환불부채 없애면서 매출로 잡아야겠죠. 3만원입니다. 됐죠? 됐죠? 자, 이제 반품이 된 경우에는 회수권으로 잡아놨잖아. 반품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걸 없애면서 다시 우리 재고로 잡아야 되죠.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재고랑 구분하기 위해서 반품 재고 자산이라는 계정함을 써볼게요. 자, 회수권을 없앤다. 그리고 반품 재고 자산. 회수권 얼마 없애면 되는데 아까 회수권이 52,250원이었거든. 그게 5%에 해당하는 거였어. 그 중에 3%만 5분의 3 하면 31,150원. 근데 아까 반품 비용이 3%가 든다 했지. 그죠? 현금. 3%하면 얼마 되는데 요거에 3%니까 1,350원. 그럼 반품 재고 자산은 31,500원이 되겠네. 자, 팔려 나간 거는 회수권을 없애면서 매출원가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얼마? 21,100원. 자, 여기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 수준이 매년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불부채, 그죠?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가 참 어려운 파트인데 판매 시점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까지만 하면 수험생들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곧 반품이 됐다, 안 됐다, 일부만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도 곧 등장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는 김에 손에 묻힌 김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제가 문제를 안 뽑아왔는데 이거 하나는 말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뭐 말로 설명할 거냐면 경품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경품과 애누리는 달라요. 애누리는요, 물건의 상태가 품질이 조금 저하되어 있어서 물건값을 깎아주는 게 애누리예요. 경품은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1+1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경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경품. 그러면 경품 충당부채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회사 입장에서 경품을 준다는 얘기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충당부채로 미리 계산해 놓는 거.
그게 경품 충당부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품을 줄 때 쿠폰을 많이 나눠줍니다. 쿠폰은 고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쿠폰 10장 갖고 오면 경품 하나로 드릴게요. 치킨집 생각하면 돼요. 쿠폰 10개 모아가지고 오면 치킨 한 마리로 바꿔준다 하죠. 그죠? 그때 미리 꼭 얘기하라 그러죠. 그죠? 아니 쿠폰으로 결제할 건데 꼭 미리 얘기하라잖아요. 왜 얘기하랍니까? 쿠폰으로 결제하면 콜라를 안 넣어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안 했다고 쿠폰으로 결제하면 아 뭐지 콜라를 처음에 안 담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는 앞에서 빼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미리 얘기해주세요 이라지. 아니 그렇잖아.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쿠폰으로 치킨을 바꿔 먹는다. 그래서 쿠폰을 9장 모아가지고 10장 딱 모았다. 치킨을 바꿔 먹으려고 전화를 하면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아저씨가 그러죠? 치킨집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A 치킨집에서 B 치킨집으로. 그리고 쿠폰 다 날아가 버렸죠. 그 보상을 어떻게 받지? 그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쿠폰 10개를 모아온다. 쿠폰 10개를 모아오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13골로 바꿔준다. 13골을 준다더라. 13골이 얼마짜린데? 만원짜리야, 만원짜리. 만원짜리. 근데 고객한테 이 짠돌이라고 이 사장이 고객한테 돈을 일부를 받아. 일부를. 얼마를 받는데 고객한테 3,000원을 받아.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만원짜리 사가지고 고객한테 3,000원 받고 요걸 공짜로 나눠주니까 7,000원이 손실되는 금액이지. 그죠? 여기다가 예상되는 경품의 수. 요 곱한 금액이 경품 충당부채. 계산할 충당부채. 됐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근데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꼭 만원이 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인데 원가가 와야 돼. 원가가. 왜 이걸 수험생들이 실수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 13고리를 사다가 판매도 하는 사람이야. 판매도. 이 13고리 만원에 사가지고 내가 12,000원에 판매도 한다고. 수험생들이 꼭 이걸 넣고 싶어 한다고. 이걸 넣는 순간 불합격한 명단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망한다고.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이걸 넣는 순간 기회비용까지 고려하게 돼요. 기회비용은 원가 관리기 시간에 고려하세요. 됐죠? 그죠? 경품 충당부채. 이걸 좀 주의하시라.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자, 보호계약 사건입니다. 보호계약 사건. 간단합니다.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호계약 사건이래.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호계약 사건. 이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 보호계약 사건은 이거예요. 보호기간 말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그죠? 이사회 승인일 있죠. 요 날을 우리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 그러죠. 이 위에 주총을 하는 거죠. 수험생들이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 이사회 승인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뭔지 어려워하던데 봐봐, 우리는 보호기한 말시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제 추총해 가지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할 때 대표이사한테 결제를 받고 보고를 해야지. 그냥 바로 그 보고해버리면 대표이사가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 지는 필요 없지. 안 그래요? 그럼 대표이사한테 가가지고 사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한 5세트. 시나리오 1, 2, 3, 4, 5 이랬더니 병우야 시나리오 3번이 참 아름답네. 그럼 3번으로 공시하는 거죠. 거짓말. 그죠? 그 거짓말로 공시된 자료를 보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망하죠. 그죠? 아무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사회 승인이라는 얘기는 대표이사가 결제해 준 날이에요. 요 사이에 발생된 유불리한 사건을 우리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보고기간 후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고요.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얘기는 대표이사 결제 나기 전에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작성하는 이 재무제표를 손을 댄다 그 얘기예요.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것은 손을 안 댄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문제.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보호기한 사건의 예. 동그라미 읽고 보호기한 말에 존재했던 현재 의미가 보호기한 후에 소송 사건 확정에 의해서 확인된대. 송사익이 말렸다고. 송사익이 말렸는데 보호기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졌대. 판결이 나버린 거야. 그죠? 그럼 가서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뭘 뜯어 고쳐? 물어줘야 될 금액 100억.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호기한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호기한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 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호기한 후에 입수하는 경우. 자, 유무형 자산에 손상이 발생해야 손상 징후에서 손상 차손을 100원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120원을 잡아야 돼. 추가로 더 잡았다. 수정을 요하는 거. 동그라미 3번. 보호기한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호기한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 분배나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호기한 후에 확정하는 경우. 성과급축이라는 거. 그죠? 보호기한 후 사건이다. 가서 뜯어 고쳐야 된다. 여러분 좀 주의하세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성과급을 작년에 기속시킬 거냐, 올해 기속시킬 거냐. 작년에 기속시키면 연말정산을 한 번 더 돌려야 되고, 올해 기속시키면 연말정산 돌릴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제가 세법 실무 강의 할 때 하는 거예요. 법인세법 실무 강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계에서는 수정을 요하는 보호기한 사건이구나. 성과급이 그냥 그렇게 수용해버리세요. 자, 동그라미 4번. 보호기한 말과 재무제표 발행의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이 중요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요게 수정을 요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데, X1년도 말 시점으로 보호기한 말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데, X2년도 초에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대. 그게 무슨 말인데, 주식 시세가 확 꼬라박은 거야.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년도 말에 가가지고 이걸 수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올해 발생된 일이잖아.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거지. 됐죠?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호기한 사건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걸 암기해가요. 나머지는 다 수정을 요하는 거다. 그죠? 물론 요거 말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죠. 그죠? 재무제표 표시 그 파트에 보면 개념체계 파트 공부할 때 했었을 거예요. 아마 장기 채무가 있었는데, 그죠? 이게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유동성 대체를 시켜서 유동부채로 계상을 했는데 그 채권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더 써라. 장기로 더 써라. 아직 안 갚아도 된다. 돈 안 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냅두죠. 이것도 수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호기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추가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보고 보호기한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호기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죠. 됐죠? 자, 됐습니다. 충당부채는 이 정도 하시죠. 그죠? 자본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